안녕하세요. 오늘은 겨울에 관리하기 좋은 다육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매년 경험을 하는 거지만 이 겨울에 참 강한 다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초보분들도 집에서 키우기 적당한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다육이는 라울이라는 품종이고요. 이 라울 같은 경우는 여름만 잘 넘긴다 그러면 봄, 가을, 겨울 참 예쁜 모습으로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 속에 보이는 라울 같은 경우는 저랑 한 4년 정도 같이 지내고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2년 전에 중간 부분이 여름에 무너져 가지고 한 6개월 동안 반음지에서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작년부터 좋은 자리를 내어 주었더니 이렇게 예뻐진 모습으로 또 올 겨울을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라울 같은 경우는 물을 참 좋아하는 품종이지만 예쁘게 키우려면 물을 많이 주게 되면 이 줄기가 웃자라 가지고 모양이 예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라울은 굶기지 않을 정도, 잎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양, 봄, 가을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 한 4, 5시간 정도 든다 그러면 10일에 한 번 정도 준다 그러면 웃자람 없이 예쁘게 키울 수 있는 품종입니다. 이 라울이 가장 예쁜 시기는 겨울입니다. 겨울에 가장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봄에는 살짝 지금 모습보다는 덜 단풍이 들지만 봄 또한 겨울만큼 예쁘게 자라는 품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라울을 오랫동안 키우고 싶다 그러면 분갈이는 꼭 1년에 한 번은 꼭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품종은 뭐냐면 원종 복랑금입니다. 이 방울복랑금과는 다르게 이 여름에 강한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초보분들이 겨울에 아주 잘 키울 수 있는, 그리고 여름 또한 힘들지 않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제가 매해 소개해 드리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종복랑금은 아까 보여드렸던 라울만큼 번식이 아주 잘 되고 강인한 생명력 때문에 잘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하는 계절 봄 가을에는 줄기를 잘라가지고 개체수를 늘려도 뿌리가 잘 내리기 때문에 무한 번식이 가능한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잎이 많이 떨어져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분갈이를 해주지 않아서 그럽니다. 저 앞에 있는 원종복랑금 같은 경우도 여름에 분갈이를 많이 안 해줘 가지고 지금 앞쪽에 가가지고 보여드릴 텐데요. 올 가을에 사박토로 분갈이를 해주고 나서 지금 자리를 잡으면서 또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아주 생명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자구가 많이 나오는데요. 저 안쪽에 보면 빨갛게 작은 잎들이 보이죠. 다 자구입니다. 이렇듯 분갈이만 잘해줘도 이 원종복랑금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랫동안 멋진 수영을 만들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이 겨울 관리도 좋고 여름 관리도 좋은 그런 대표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품종은 뭐냐면 립톱스입니다. 이 립톱스 같은 경우도 참 관리하기가 쉬운 그런 품종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모듬으로 심어줘도 예쁜 모양을 만들 수 있지만 이 처음부터 이렇게 종류가 다른 품종들을 한 번에 모아 심기를 하면 한쪽이 문제가 생기면 다른 쪽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이 립톱스를 접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개체수를 하나분에 넣고 키워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식으로 키워야 됩니다. 지금 이 립톱스 같은 경우는 저랑은 7년 동안 같이 지내고 있는 품종이고요. 이 얼굴이 처음 구입할 때 잎이 하나였고 탈피를 하면서 지금 대식구를 이루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립톱스 같은 경우는 이 꽃이 피기 전에는 별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데 꽃이 필 때 참 예쁩니다. 그리고 꽃이 오래 가기 때문에 이 꽃을 특히 겨울, 봄, 가을에 꽃을 보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립톱스를 한번 키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립톱스는 분갈이를 6개월마다 해주는 게 좋은데 그게 여건이 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 사박토로 분갈이를 해준다 그러면 아마 예쁜 모양, 그리고 이 립톱스를 키우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기온 변화가 나기 시작하면 이렇게 잎 표면에 모양 변화가 아주 재밌습니다. 이 모양이 변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립톱스를 키울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품종은 뭐냐면 멀로와 라운지의 스타마크 같은 이런 잎이 두껍고 넓은
그런 품종들은 이 거의 관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대로 놔두게 되면 잘 크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 아주 오랜 시간 모양을 만들어가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대표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밋밋한 모양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저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스트레스 없이 키울 수 있어 가지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라울이나 그 다음에 이런 멀로, 라우린제, 스타마크 같은 품종, 특히 이 콜로라타 같은 경우도 참 관리하기가 쉬운 그런 품종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파랑새 같은 경우도 참 손을 많이 가지 않아도 참 이 계절 변화가 오면 가장 먼저 이렇게 색감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지금 파랑새, 그 다음에 청키, 그 다음에 라우린제, 그리고 콜로라타, 그리고 스타마크 같은 이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진짜 분갈이만 1년에 한 번씩만 해준다 그러면 큰 문제 없이 병충해도 강합니다. 이 오늘 소개해드렸던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병충해도 잘 찾아오지 않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집에서 이 다육이를 키우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처음 접하기에 좋은 품종이고요. 그리고 이 겨울에 이 정말 관리하기가 편한 다육이 이 두들레아입니다. 이 두들레아 같은 경우도 겨울에 관리하기 아주 좋은 그런 품종이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여름을 힘들어합니다. 특히 화이트 그린이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우리나라 여름에 이 적응을 잘 못하는, 한때는 여름을 잘 적응했는데 개량종이 나오면서부터 이 여름을 좀 힘들어하지만 이렇게 잎이 다 떨어지고 나서 또 다시 잎이 나오는 참 재밌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대부분의 이 두들레 같은 경우는 정말 겨울에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 예쁜 색감과 성장하는 식물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렸던 그런 품종 위주로 해가지고 구입을 한다 그러면 아마 어렵지 않게 겨울을 재밌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참 이 마지막으로 이 지금 호피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도 희귀식물인데 겨울에 정말 관리하기가 쉬운 그런 품종이고요. 여름 또한 이 옆에 있는 방울복랑금처럼 후두 떨어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겨울에 이런 호피 방울복랑금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희귀식물 같은 품종들을 키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관리하기 쉬운 품종들 위주로 해가지고 몇 종류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류 외에도 이 다육이 같은 경우는 생명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키우기가 좋은데 단 햇살이 하루에 한 3, 4시간 정도는 유지가 돼야지만 모양을 만들면서 키울 수 있다. 이 햇살이 3시간 이하인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성장하는 계절이라 그래도 물을 자주 주게 되면 줄기가 웃자라 가지고 예쁜 모양을 만들 수 없는데, 너무 웃자라면 이렇게 줄기를 잘라 가지고 키를 맞춰 가지고 모듬으로 이렇게 심어줘도 예쁘게 모양을 만들면서 성장을 시킬 수 있다. 참 옆에 있는 이 춘맹 같은 경우도 참 관리하기 편한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이 줄기가 늘어지면서 인테리어 소품으로 식물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을, 줄기를 늘어뜨려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심어주는 그런 품종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피치스 앤크림이나 알바뷰티 같은 경우도 이 색감 변화가 화려하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겨울에 키우기 아주 좋은 품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